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주식으로 번 돈은 노동소득입니까? 연속 폭락하는 주식시장을 두고 국회에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험자산 투자로 내몰린 청년들의 현실과 당국의 엇박자 정책 집중 취재했습니다. 예, 역시나 이준석입니다. 부총리님, 오늘 어제 이어서 코스피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참 묻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상처받은 투자자분들이 있고 할 테니까요. 근데 과거에 부총리님께서 이 주식시장 상황을 몇 번 언급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억나는 게 5월 달에도 보면은 선진국 대비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이 다시 또 5,700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그럼 지금 기준을 봤을 때 부총리께서는 지금이 저평가 상황이라 보십니까? 아니면은 고평가 상황을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사실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양극화 그런 상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릴 때보다는 이 특정 종목의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50%까지 가고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높아지고, 그게 미국에 있는 그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쪽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쭈는 이유는요. 이게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부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뭐 시장 상황도 있지만은 정책적인 선거가 있었다라는 듯 홍보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거 언급하는 게 참 줄어든 것 같고요. 저는 앞으로 부총리께서 여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비슷한 질문이 들어오면은 제가 물어본 것처럼 언급을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보면은 젊은 세대 중에서 지금 보면은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주식은 매매가 쉽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오르면 팔고 물려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자산 손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도 아마 제가 이 질의했을 때 제가 부총리님께 기대하는 발언이라고는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좀 정부 당국자가 일희일비하는 식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일일비하지 않고 단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때 답변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선진국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는 하여튼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이게 안정적으로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해 나갈. 그런데 그 안정적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런 주식은 부동산 같은 것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고위험 투자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는 사실 레버리지 투자나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도입되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막고 뭐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약화시키는 방법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오히려 고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왜 이런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것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해외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국내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또 해외 갈 때는 리스크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 하면 안정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5월 27일부터 도입이 되었었고, 다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변동성이 있다는 그런 또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1차적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 방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또 필요하다면 또 더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정부 당국자들이 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어제도 거의 보면은 외국인 매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전부 다 받아간 게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제 하나의 법칙 같은 걸 확립해가지고 폭락 이후에는 폭등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이제 주식시장 돌면서, 어제 뭐 사상 초유의 폭락을 하니까 오늘은 또 반등세가 있겠지 하면서 들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게 벌써 어제 확인된 금액만 개인 투자가 4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오늘 다시 내려갔다는 거죠. 또 보면 지금 물론 오늘 장이 계속 진행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정부가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한다지만은 시장이 신뢰를 안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재경부 장관님한테 계속 물어볼 일은 또 아니긴 하지만은, 뭐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결국 지금 젊은 세대의 자산 축적이 있어가지고 대안적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 주식이라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누차 언급하셨고요. 우리가 부총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 맞죠? 예, 뭐 부동산도 뭐 또 예, 전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건 맞을 겁니다. 주식으로 얻은 거는 노동소득입니까?
주식에 얻은 부분도 뭐 어떤 자본시장이 기여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에 같은 선순환 구조를 좀 불로소득인데 가져온 대통령께서 그것을 하나를 권장하면서 이건 생산적 가치가 있는 그 주식 투자다 이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본질은 위험성이 좀 더 높은 불로소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부동산 시장이든 저 주식 시장이든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그 가치에 맞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은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우려하는 게 이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주신 대로 역설적으로 변동성이 적으면 또 주식시장이 안정할 것이고 그럼 주식시장은 안 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만들어온 약간 네. 도착 상태에 있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정부는 절대로 그 뭐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희들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감안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막 변동성을 가지고 출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가가 오를 땐 정책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자랑하더니 막상 폭락하자 시장 탓으로 돌리며 뒤로 쏙 빠진 격입니다. 연이은 폭락에 수조 원을 집어넣은 개미 투자자들만 피눈물을 흘린 꼴 아닌가요?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 막아두고 청년들을 위험한 주식판으로 내몰더니 책임 없다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습니다.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증언해준 셈이죠.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